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1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1399년 명 건문 1년 문화부에서 임금의 거둥은 반드시 의장과 시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니 윤허하다. 문화부에서 상소하여 임금의 거둥은 반드시 의장과 시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상소는 대략 이러하였다. 거둥은 임금의 큰 절도이니 삼가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제왕이 비록 조회를 보고 정사를 듣는 때를 당하여도 반드시 출입함에 경피를 행하여서 동정을 삼가고 의장을 갖추어서 전음을 보였습니다. 하물며 문 밖에 행차할 때를 당하여 어찌 의장을 갖추지 않고 또 백관으로 하여금 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신등이 들으니 이달 18일에 전하께서 서교에 행차하여 태상왕을 맞이할 때에 백관으로 하여금 시종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갑사로 시위하게 하셨다 하오니 경피를 행하여 거넘게 하는 예에 어떠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만일 행차가 있을 때에 반드시 가시는 곳을 말씀하시고 의위와 시종을 갖춰 동작을 엄하게 하여 후세의 모범을 보이소서. 경필은 임금이 거둥할 때 길에 사람이 다니는 것을 금지하던 일이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16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새로 급제한 사람들에게 언영련을 베풀었다. 언영련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그 영예를 축복하여 내려주던 잔치이고 대개 의정부에서 베풀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25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뭇까마귀가 백록산에 모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2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렸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2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양청에 나아가서 척석놀이를 구경하였다. 척석은 두 패로 나뉘어 돌을 던져서 그 승부를 내던 싸움으로 주로 5월 단오날에 행하였는데 고려 때부터 일종의 군사훈련으로 여기어 국가에서 장려하였으나 사상자가 많이 나서 금지한 때도 있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2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마전현에 사당 세울 것을 명하고 고려 태조 등 7왕에게 제사 지내다. 고려 태조와 해종, 성종, 현종, 문종, 충경왕, 충렬왕, 공민왕의 7대 왕에게 제사 지냈는데 7왕은 모두 공덕이 있었기 때문이다. 충경왕은 원종이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4월 27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도흥, 유운 등을 불러 대궐뜰에서 격구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문화부에서 올린 시무 10개 조에 관한 상소문 문화부에서 상소하여 시무 10가지를 진술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소는 이러하였다. 1. 효라는 것은 만가지 선의 근원이요 100가지 행실의 근본이니 요순의 도가 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상왕께서 춘추가 이미 높으시니 마땅히 시선, 문안의 직책을 부지런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한결같이 당나라 태종이 태상을 복량하던 제도에 의하여 태상왕의 궁을 성 안에 두어 대안궁이라 이름하고 날마다 문안을 부지런히 하여 만세 모범을 보이소서. 1. 태상왕은 높기가 국군의 아버지가 됩니다. 전하께서 한나라의 부력으로 받들어 섬기시니 복량하는 도가 후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원하건대 이제부터 그 궁중의 집사는 액수를 정하여 어질고 능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보살피게 하시고 시종하는 사람은 늙고 오래된 사람으로서
일찍부터 명망이 있는 자를 뽑아서 교대하여 입시하게 하시고 또 절제사로 하여금 윤번으로 시위하게 하여 승도와 노예의 무리는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1. 예전에 성왕이 관제와 녹을 제정하여 각각 그 직책이 있어서 직책이 없이 녹을 먹는 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늙고 병들어 직사에 마땅하지 않은 자를 모두 검교를 주어서 직책을 맡지 않고도 앉아서 천녹을 소모하니 자못 선왕의 관제를 설치하고 녹을 제정한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대소신료 가운데 나이가 70세인 자는 치사하도록 허락하여 각각 사제로 나가게 하고 비록 칠순이 되지 않더라도 직사에 마땅하지 않은 자는 또한 검교의 직책을 허락하지 말 것입니다. 또한 고려에는 부인에게는 바깥일이 없다고 하였으니 또한 직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옹주가 19명, 택주가 52명, 국부인이 4명, 여관이 9명, 총계 84인이 앉아서 천녹을 먹으니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매양 반록할 때를 당하면 반드시 군자시의 저장한 것을 사용하여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니 창고가 비고 군사 양식이 부족합니다. 신등은 듣자오니 조정의 요양으로 차지한 벼슬이 없게 되면 먹는 자가 적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그 직책이 없이 녹을 먹는 자가 백수십 여인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남편이 큰 훈로가 있어 이미 불차 탕용하고 또 토정과 노비를 주었으니 공을 갚는 언전이 이미 후한 것입니다. 어찌 또 부녀로 하여금 같이 녹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금교의 직책과 부녀의 녹을 일체 정지하여 파하소서. 1. 왕자의 돈은 선한 말 한마디로 좋기 만세의 모범을 남길 수 있고 잘못된 행실 하나로 천고의 능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간혹 사과 두 사람을 임금 좌우에 두어서 잘잘못을 기록하게 하였는데 지금 문화부의 낭사의 직책을 좌우로 이름할 것이 대개 그 예입니다. 좌우에 있는 친근한 직책으로서도 전하의 언행의 잘잘못을 참여하여 듣지 못하니 그 벼슬을 비워두고 그 녹을 거저주는 것이 아닙니까? 신등이 들으니 경연의 제도는 도학의 강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대 흥망의 자취도 강구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은 법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은 경계가 될 수 있어 좋게 그 선한 마음을 용동시키고 방종한 뜻을 징계할 수 있다 하옵니다. 지금 경영관은 다만 귀두만 알아 도학의 종지나 강명하지 않고 역대의 자취도 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시나 성학에 도움이 없으니 경영관관의 직책을 대단히 잃은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매양 경연에 나아가시면 대간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대하여 입시하게 하고 또 경영관으로 하여금 지도를 강론하게 하여 날이 기운 뒤에 파하소서. 1. 타구의 놀이는 망한 원나라 때의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잃고 황음하여 행하던 것입니다. 도흥, 유훈, 김사행 등이 망한 원나라에 들어가서 벼슬 하다가 그 일을 보고서는 마침 택상왕의 창시하는 초기를 당하여 진언하기를 인군이 궁중에 처하여 만일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데는 타구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즉시 그 술책을 행하여 총행을 입었으니 윗사람의 뜻을 맞춘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김사행은 이미 벌써 1000주를 받았거니와 도흥과 유훈 등도 바라건대 유사로 하여금 그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내쫓게 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또 전하께서 대업을 이어받으시어 마땅히 선왕의 도를 본받을 것이지 어찌 망한 원나라에 하던 짓을 본받겠습니까?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타구하는 놀이를 행하지 마시고 일동일정의 예대로 절제하소서.
1. 옛적에 당나라 태종이 위징에게 이르기를 벼슬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군자 한 사람을 쓰면 군자가 모두 이르고 소인 한 사람을 쓰면 소인이 다투어 나온다 하였는데 위징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천하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오로지 그 재주만 취하고 그 행실을 돌보지 않지만은 난국이 평정된 뒤에는 재주와 행실을 겸비한 사람이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태상왕께서 창시하던 처음에는 국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망을 거두기 위하여 다만 재주만을 취하고 대간의 고신법을 고쳐서 비로소 관교의 제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마구 나와서 조정의 반열에 섞여 있으므로 염치를 잃어 선비의 기풍이 진작되지 못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원하건대 관교의 폐단을 고치고 고신의 법을 회복하여 선비의 기풍을 권면하소서. 1. 상의원은 전하의 내탕이므로 의대 복식의 물건을 일체 모두 관장하는데 다만 간소한 소인의 무리로 하여금 맡게 하여 절도 없이 낭비하는 데 이르니 이제부터 공정하고 청렴한 선비를 뽑아서 그 일을 감독하게 하소서. 1. 나라는 백성으로 보존되고 백성은 신으로 보존되오니 신이라는 것은 인군의 큰 보배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시던 처음에 별안색은 그 패단이 작지 않다고 하여 공조에 합하고 중회에 유고하시니 민중들이 모두 기뻐하여 복종하였는데 아직 1년도 못 되어서 다시 세우시니 진시로 백성에게 신을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공조의 직책은 백공을 총괄하여 왕사에 이바지하는 것이니 이제부터 별안색을 혁파하여 영구히 공조에 붙이소서. 1. 재상의 직책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음양을 섭리하는 것뿐이요 전국을 출납하는 등 세세한 사무 같은 것은 유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상왕이 즉위하신 처음에는 사사의 공용하는 임무를 예빈시에서 주장하고 국용의 전국의 수는 3사에서 관장하였으니 대신을 공격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사에 둔 지응고를 혁파하고 거기에 저축한 전국은 예빈시로 옮겨 국용에 대비하게 하소서. 1. 고금의 제왕이 간고에서 성공하고 연안에서 실패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은 식사할 겨를이 없었던 이도 있었고 혹은 새벽부터 불을 밝히고 앉아서 조회를 기다려 정치를 부지런히 한 이도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대업을 개성하셨으니 진실로 마땅히 밤낮으로 게을리하지 말아서 극진한 다스림을 이루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아일마다 조례만 받으시고 스스로 청정은 하지 않으십니까? 옛적에 노문공이 4번씩이나 초하루 조례를 보지 않으니 이를 춘추에 써서 만세의 경계를 남겼습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아일마다 각사로 하여금 평결한 여러 사물을 장본을 갖추어 계문하게 하소서. 임금이 읽다가 격구의 일에 이르러 노여움이 심하여 좌간의 안노생을 불러 힐난하기를 언관의 직책으로 고든 말을 하는 것은 가하나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부왕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이 가하냐 하고 장무의 기거주 박수기에게 일을 보지 말라고 명하고 소장을 더 머물러 두고 내려주지 아니하였다. 불차 탁룡은 관계의 차례를 밟지 않고 초자하여 벼슬을 올려 쓰는 일을 말하고 타구는 격구이고 국보는 나라의 운명이고 관교는 조선조 태조 때 3품 이상의 당상관을 임명할 경우에는 대간의 서경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벼슬을 주던 제도이다. 별안색은 군중에서 말안장의 제조를 맡아보던 임시 관아이고 후에 공조에 소속되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일 경호 2번째 기사 도성지 이문화에게 명하여 생원 이약종 등 100인을 뽑았다. 종친 의양궁 이화의 아들 이점이 또한 고시에 합격하니 이화가 대궐에 나아와서 살해하였다.
임금이 경연 시독관 배중륜에게 일렀다. 숙부의 아들 이점이 종친으로서 고시에 합격하였으니 진실로 범상한 예가 아니다. 내가 집현전 상서사와 삼간이 여러 선비와 더불어 함께 의왕공의 집에 가서 치하하라.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유훈, 도훈 등에게 명하여 다시 시위하게 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일 경호 네 번째 기사. 낭사 박수기에게 다시 일을 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대사원 조박이 상언하여 낭사가 급간하는 것은 그 직책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상전에 조회하고 연향을 베풀다. 저녁때가 되어서 파하였다. 임금이 태상왕의 앞을 진퇴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태상왕도 주상을 대접하기를 또한 그렇게 하였다. 심히 즐거워하다가 태상왕이 도승지 이문화를 시켜 주상에게 전지하기를 아비가 죽은 뒤에 자식이 그 물건을 전해받는 것은 의례 있는 일이지만은 어찌 부자가 친히 서로 주고받아서 친의 정을 다하는 것만 같겠는가 하고 적시 띄고 있던 황금대를 풀어주니 임금이 바꿔서 머리를 조아려 살해하고 이를 띠니 정안공이 감격하여 울고 좌우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여러 공우가 교대하여 일어나 수주를 올리니 태상왕이 먼저 주상에게 드리게 하였다. 임금이 술잔마다 다 마시고 태상왕도 또한 그리하였다. 의왕공 이화와 전 판한성 부사 이거이가 일어나 춤을 추었다. 임금이 황궁하여 종친 공우에게 옷을 각각 한 벌씩 하사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사헌 잡단 안순을 여자 문제로 파직하다. 처음에 안순이 헌부에 부임하였더니 감찰이 맞아들이지 않고 안순의 죄를 조목조목 들어서 본부에 고하였는데 하나는 안순이 처형인 죽은 정당 정총에 기첩 중천금을 간통하였다는 것이고 하나는 안순이 정처를 소박하고 비첩을 가까이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헌부에서 드디어 안순을 논핵하여 파직해서 멀리 귀양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안순을 공신의 아들이라 하여 다만 파직하게만 하였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6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열흘 동안 가물다가 비가 내리었다. 임금이 경영관 유관에게 이르기를 요사이 열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초목이 거의 소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오늘 비가 오니 기쁘도다 하니 유관이 대답하였다. 신도 또한 기쁩니다. 주상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은외에서도 엿보입니다.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5월 16일 을유 두 번째 기사. 조박을 이천에 조휴를 해주에 귀양 보내다. 무인년에 이방석 이방번이 살해되던 날 저녁에 이거인은 이방번의 기생첩 중천금을 취하고 이백경은 이 방석의 시첩기생 작은 효도를 취하고 조박은 방석의 시첩기생 효양을 취하여 모두 집에 두었었다. 이때에 이르러 조박이 대사원이 되었는데 중승서유, 시사조휴, 잡단 안순, 민공생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 말하기를 상당 후 이저가 처제 방석의 기생첩 효도를 취하였는데 이것은 그 아비 이거이가 일찍이 관계한 여자이다. 부자간에 한 여자를 간음하여 천상을 더럽히고 어지럽혔으니 이것은 온액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미처 발본하기 전에 서유가 자기 집 다락 위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논핵하고자 하는 뜻을 말하였는데 그 사위가 다락 아래에 있다가 이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다.
또 안순이 본부에서 논액을 당하자 인질인 좌부성지 이숙번에게 말하고 이숙번은 정안공에게 고하였다. 민공생도 또한 그 의논을 매부인 회안공에게 누설하였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저 부자도 알게 되었다. 이저가 임금에게 울며 호소하기를 헌사에서 신을 무고하여 해치려 하니 신은 대죄하고 있겠습니다 하니 이저는 곧 200경이다. 임금이 노하여 서유, 조휴, 안순 등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민공생은 말을 누설하였기 때문에 홀로 면하였다. 좌상기 상시 박성명 형조전서 강사덕 등에게 명하여 서유와 조유를 잡문하게 하고 고문하기를 급박하게 하니 이에 말하기를 처음에 발의한 자는 조박입니다 하였다. 이저가 듣고 더욱 노하여 조박을 공격하고자 하여 또 임금에게 하소연하기를 나를 해치려고 꾀한 자는 조박입니다. 정사에 회맹한 피가 입에서 마르지도 않았는데 도리어 해치고자 합니다 하니 임금이 부득이 이숙번을 보내어 조박에게 전지하였다. 공의로 논하면 전일의 계국과 오늘의 정사에 피를 마시어 함께 맹세하였고 사정으로 논하면 경은 정안공의 동서이고 회안공의 사위의 아비이니 이저에게도 은정이 없지 아니하다. 지금 은희를 배반하고 시건하는 것이 가한 일인가? 율에 의해서 죄를 결단하면 법대로 하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동맹한 뜻이 본래 그렇지 아니하였다. 경의 원에 따라서 전리에 내보내려고 하는데 경은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조박이 대답하기를 이천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노모가 있습니다 하니 드디어 조박을 이천에 조휴를 해주에 귀양 보내고 서유는 명관하고 민공생은 복직시키고 안수는 일찍이 논행을 당하여 명관되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었다.